이제는 집주인이 미국 사람이 되는 건가?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메신저 조용환입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으로 월세 수요가 또 급증하고 있는데요. 국내 주택 임대 시장에 글로벌 외국계 기업들의 임대 사업이 본격화되어 추진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기업 중에 큰손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기업 하인스와 미국 3대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한국 진출이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건 좀 타국의 기업들이 대한민국 주거 시장에 좀 진입한 부분도 한편으로는 좀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주택 시장까지 투자하면서 진출하게 된 건지 준비한 화면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외국 기업들 하인스, M&G, 모건 스탠리 등 왜 국내 시장 또 진출을 하지? 또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월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돈 냄새를 맡았다. 그래서 글로벌 공룡들 기업이 대거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그 하인스 같은 경우는 국내 진출 원래 오피스나 호텔 이 상가 투자를 기본적으로 하는 이제 부동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주거용 임대를 본격적으로 공략을 해서 나섰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런 상업시설, 호텔, 오피스, 오피스텔 이거 외에 이제 완전히 한국 시장에 있는 주택, 아파트를 공략을 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임대 시장 진출하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하인스가 있고 M&G, 모건 스탠리, 콜버그 크레비스 그리고 ICG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은 지금 하인스와 이 모건 스탠리입니다. 이 하인스는 이제 대표적으로 큰 손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모건 스탠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 3대 투자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저출산과 이 1인 가구 증가가 외국 기업들의 이 투자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지금 환율까지 급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원화 가치가 떨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나 기업에서는 우리 한국 시장만큼 괜찮은 먹거리로 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내용을 보면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임대 시장 진출의 속도를 내는 것은 급성장하는 국내 월세 시장 때문으로 분석이 된다. 최근에 이 전세 사기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런 리스크 등으로 전세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가운데 1, 2인 가구와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월세로 눈을 돌리면서 월세 거래가 늘고 월세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1, 2인 가구 비율은 2022년 62.7%, 10년 뒤에는 71%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22년도에 62.7%인데 지금은 2024년도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10년 뒤에 71%까지 치솟을 전망이라고 했지만 이미 25년 이후에는 70%의 좀 근사치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좀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요 2024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는 그 하단 댓글창에 제가 링크를 첨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인 가구의 45.1%가 월세 거주하고 있다. 이는 2022년 대비 8.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요 1인 가구 보고서를 보시면은 1인 주거로 인해서 소위와 이 주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피부로 체감을 못할 뿐이지 굉장히 트렌드가 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정부도 기업형 임대주택 대책에 지금 나섰습니다.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대세 임대주택이 뭐길래? 그러면 정부가 기업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2035년까지 1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근데 우리나라 특성상 여러분들 2035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을 한다고 했지만 이 부분이 좀 원활하게 잘 진행될지는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주거의 안정성이다. 전세가 기반이 되는 개인 간 거래로 불안정해진 임대차 시장을 기업형 임대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형 임대는 기업이 집주인인 임대 형태이다. 여기에 이제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이 있는데 아마 내용을 보시면은 2번하고 3번이 기업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으면서 공급하기가 좀 수월하긴 합니다. 관련 내용을 아예 표로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아까 내용으로 텍스트를 보시면 좀 불편하시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 좀 눈에 잘 들어오실 것 같고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주요 내용입니다. 리치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하는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이 공통적인 부분 보면 될 것 같아요. 임대보증 가입을 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초 계약갱신 신청호권 2+2 4년이네요. 근데 대신에 아까 봤듯이 자율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이 있는데 자율형은 여기서 혜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준자율형부터 임대기간 중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 가능하고 임대료 상승은 5% 제한을 하고, 다시 지원형 같은 경우는 추가로 초기 임대료를 규제를 합니다. 시세의 95%까지만 시세를 정한다. 근데 기업이 집주인이 되면은 진짜 좋기만 할까요, 여러분들? 민간 임대인과 달리 기업은 운영에 비용이 많이 들며 그 비용은 임대료로 전가가 됩니다. 안심은 되겠지만은 이제 서비스에 관련된 비용이 이제 더 추가가 되겠죠. 전세가 사라지고 대부분의 기업형 임대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물가 상승률 플러스 알파로 월세가 지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사업 유지를 위한 유지비, 인건비 등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 상승하므로 사업 이익의 원천인 월세 또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음. 기업이 집주인이 되면은 안전한 건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에 따른 부작용은 요 다음 화면에서 제가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형 주거 임대주택의 부작용.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임대주택이 증가할수록 개인주택 소유가 좀 감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거래량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 특성상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소유욕이 좀 강한 편이잖아요. 자기 물건이나 개인 재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소유욕이 있다 보니까 타국이나 이런 외국에서 임대주택이 증가했다고 해서 저희가 뭐 주택 거래량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임대주택이 계속 증가하면 일부 지금보다는 좀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 두 번째, 기업이 주택 임대료를 높이고 퇴거를 늘려서 주거 안정을 또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또 트렌드화 돼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은 임대료를 계속 높이게 되면은 거기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부담스러워서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주거 안정이 좀 위협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지금처럼 집주인과 1대1 소통이 불가합니다. 개인과 기업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개인이 기업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리스크로 좀 보여집니다. 메신저 조용화의 정리화면입니다. 첫 번째는 이 기업형 임대주택이 지금 알게 모르게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외국 기업, 국내 첫 주택 시장에 이제 상륙을 했다. 어떤 사업을 하냐? 임대 사업을 한다. 근데 해당 사업이 이제 오피스나 빌딩이나 상가가 아니라 주택, 아파트를 공략한다. 세 번째, 기업들의 임대주택 사업이 확산될 경우 주거 문화의 변화가 예상이 된다. 네 번째, 1인 가구의 증가폭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며 전세보다 월세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진다. 오늘은 타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주택 임대 시장까지 투자하면서 들어오는 이유와 이것으로 이제 우리나라 1인 가구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주거 문화와 이 소비 문화가 점진적으로 좀 바뀔 수 있겠다, 이런 내용으로 좀 같이 공부해 봤고요. 더더욱이 외국 기업에는 이제 환율도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의 또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아마 주거 시장에 좀 참여를 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과 이 외국계 기업이 국내 주택 시장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우리 애독자님들과 같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우리 애독자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